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어제 개국방송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신임 통일부 장관 김현철의 글로 본 향후 그의 대북 행보를 점쳐본다, 뭐 이런 주제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 이유는 침략에 대한 불안감이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재촉했을 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 내용은 이번 어저께 나온 월간조선 5월호에 제 옆에 나와 있는 박희섭 기자가 단독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 김현철 신임 통일부 장관은 이번에 일어난 개각에서 가장 야당의 반대가 심했던 인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임명을 강행했었죠. 근데 이분이 김현철 장관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임명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김현철 직책은 승낙하겠습니다. 네네. 김현철이 통일부 장관에 임명됐을 때 네. 이제 그 전에 주장을 했던 걸 보면 북한이 상당히 반겼어야 되는데 네. 상당히 요새 이제 비판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통일부가 북남 관계를 주도한다면서 네. 이때껏 한 게 뭐가 있느냐, 네. 책무를 뭘 했었느냐, 네. 허송세월 하지 않느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네가 그렇게 북한 측이 얘기하기를 네가 그렇게 남북 경협을 평소에 강조해 왔으니까 여기서 너라는 거는 김현철이 김현철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남북 경협 얼른 미국 눈치 말고 해가지고 네. 돈을 좀 우리한테 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김현철 장관을 처음부터 한번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거만요. 그렇습니다. 돈 좀 내놔. 이거 네. 깡패들이 하는 수법인데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박 기자 수염도 안 깎고 나왔는데 왜 수염을 안 깎았어요? 네.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좀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안 했습니다. 자, 그럼 그 학자 시절에 김현철 장관이 어떤 내용을 했는가 볼까요? 우선 보니까 이 김 장관이 학자 시절에 대북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또 취임사에서는 경제를 고리로 평화를 공고히 하고 평화를 바탕으로 다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강화해 나가겠다 밝혔는데,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김현철은 예전 학자 시절부터 네. 이 선순환을 강조해왔습니다. 네. 선순환이 뭐냐면 우리가 북한에 이 사람은 지원이란 말 안 씁니다. 네. 경제 협력입니다. 네. 경제 협력, 교류 협력을 계속할수록 네. 북한과의 신뢰가 쌓이고 네. 이게 바로 한반도 평화가 되면서 네. 한반도 전체가 번영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이른바 햇볕 정책하고 비슷한 논리구조네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이 1990년대 초반부터 석사 네. 박사 과정을 거쳤는데 네. 이 사람 논문을 쭉 보다 보면은 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런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묘수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남북 관계에는 사실 현실적인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식 한반도 평화 정책에 도대체 그럼 그동안 썼던 논문이라든가 언론 기고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걸로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네. 기존의 국제 사회가 지금 북한의 압박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5건이나 했고, 네. 그다음에 미국도 북한과 이렇게 교류하는 국가와 단체 개인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3.1절 기념사에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강조했고 네. 계속 이런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통일부에. 네. 그래서 김현철도 예전에 학자 시절부터 이런 교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사람의 전제 자체가 네.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네. 뭐냐면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북핵은 자유입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네. 지키기 위한 거다? 이 사람이 1993년도 7월에 네. 청문관대 박사 시절에 네. 박사 과정을 받고 있던 시절에 이제 네. 얘기한 걸 보면요. 네. 북한의 핵은 한중 한소 수교 이후 강제된 수세적 국제 정세에 대한 공세적 반발이었다. 네. 네, 그래서 이 국제 정세상으로 어쩔 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가 보장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된다. 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해야 되고 국제 정세가 북한의 우호적이 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문재인의 이른바 무슨 한반도 운전자니 무슨 중재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하고 소리죠. 비슷한 예. 소리를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황당한 것이, 북한 정권이란 것은 전 세계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김씨 왕조고, 예. 주민들을 완전히 폭압과 가난, 빈사 상태로 몰아넣은 최악의 독재 정권인데, 예.
북한이 저 핵이라는 깡패 같은 무기를 들고 와서 하는데 우리가 왜 그 체제를 위해서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수세적 공세적 논리적으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데 그 궁극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핵이라는 거를 네. 어저께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네. 북한은 핵을 자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네. 그게 결국엔 체제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네. 걸 깨달아야 된다. 이런 네.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협력을 해야 한다. 아니 어떻게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그 북한 주민들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악독한 정권에 우리가 경제 협력이란 미명하에 그렇군요. 돈을 줘야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이 박 기자가 쓴 기사를 얼핏 살펴봤더니 2002년 12월에 당시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의 연구 교수던 김현철이 이 통일한국이라는 잡지죠. 거기에다가 교류 협력 중단론은 순진한 발상이라는 제야의 글에서 북핵과 무관하게 교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당시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우리 월간조선의 김대중 정부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뭐 이런 특종 보도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이 쟁점이 됐고 제2차 북핵 위기로 인해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아주 비등할 때 그런 주장을 했다고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DJ가 네. 북한에 가서 이제 김정일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북 송금에 의해서 이뤄진 사실상의 뭐 거래였다. 네. 근데 이게 월간조선이 최초로 제기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또 그때 당시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네. 제임스 켈리가 북한에 가서 따졌더니 핵시설에 대해서 따졌더니 그때 북한의 소위 외무성 부상이라는 강석주가 네.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플루토늄 이거 말고 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위반 아니냐 네. 해가지고 이제 제2차 북핵위기가 있어서 네. 김대중 햇볕 정책의 무용론이 이제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던 와중에 네. 이제 김현철은 북핵과 무관하게 교류 협력은 계속돼야 된다. 큰일 났어. 만약에 교류 협력을 중단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아주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몰 역사적이고 순진하고 네. 무지하고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죠.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의 이른바 대북 유화적인 햇볕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북 압박을 촉구했는데 네. 김현철의 말대로 따르자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매우 순진하고 몰역사적인 세력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은 대략 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상당히 좀 의아스럽기도 한데요. 이제 이부영 씨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햇볕 정책 이런 것들이 허구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뜻이다. 네. 완전히 허구 위에서 진행됐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부영 씨는 지금도 그때 입장과 똑같을까요? 이게 보니까 2002년도 발언이니까 지금부터 17년 전인데 지금 아마 상당히 달라졌을 거라고 그렇겠죠.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김용갑 네.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햇볕 정책만 무조건 햇볕 정책만 주장하고 네.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김용갑 의원 보수의 원조라고 하는 김용갑 의원이 핵 개발이 결국 금강산 관광하고 사학부라고 해서 이제 네. 갖고 왔다. 그러니까 당시에 벌써 17년 전에도 지금이랑 상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결을 했으면 저희가 17년 동안 이런 북한의 핵 노름 거기에 핵 협박에 조롱당하지 않고 장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었을 텐데 당시에 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김현철은 뭐라고 했죠? 이게 이제 그 기고가 네. 상당히 내용이 길어서요. 제가 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김현철은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류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몰 역사적이고 네. 순진하다. 대부분 남북관계 역사를 모르거나 냉전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현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네. 혹은 부시 행정부 강경파의 나팔수가 되어 버린 국적도 없고 생각도 없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네. 예. 중요한 것은 북한 핵 개발 의혹에 대한 정확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네. 포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봉쇄와 압박 정책으로 핵 문제 해결을 해결할 수 없음은 역사적으로 이미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그러면 이런 북한 식으로 당시 김현철이가 얘기한 새로운 핵 개발 의혹에 대한 정확한 확증이 없다는 말은 훗날 거짓으로 판단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과거에 김현철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확증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 뜻은 북한을 압박하거나 제재하는 건
북핵 폐기에 도움이 안 된다. 뭐 그 전혀 뜻이군요. 도움이 안 된다는 예,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경제 협력을 통해서 네. 우리가 신뢰를 증진하고 네. 그래서 평화를 정착해야 된다. 네. 항상 이 소위 선순환, 네. 이 사람이 주장하는 선순환은 네. 20년, 3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박 기자가 이번에 그 월간에서 5월에 쓴 기사를 보니까 무슨 그 김현철이가 뭐 거울 어쩌고저쩌고 한 발언도 있는데 그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취지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 이 남북 대립 이거를 대결 구도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거울을 비유를 해가지고 네. 논문에다가 쓰고 그다음에 한결에 기고에다가도 쓰고 그랬었는데 네. 거울 앞에서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상대가 웃고 네. 내가 주목을 주면 상대방도 든다. 네. 예,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것은 거울 속 상대를 움직이는 것은 나다. 한마디로 궤변이네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거울에 근데 뭐 비유를 좀 적절히 했으면 좋겠는데 비유가 전혀 적절치 않아요. 예. 그거 상대하고 나랑 같은 인물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기서 주목든 건 자기가 주목든 게 거울이 예. 비치는 건데. 예. 그 다음에 제재 강화도 새로운 접근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야말로 점차적으로 역대 최강의 제재를 경신했다. 앞문을 걸어도 뒷문은 열려있고 중국의 협력은 제한적이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예. 북한의 김정은이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요구한 거는 대북 제재, 국제연합 UN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좀 어떻게 해제시켜 달라. 네. 죽겠다. 시간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애걸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드러났다시피 이 2016년과 2017년 유엔이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 5건이 북한의 지금 경제 상태를 괴멸 상태에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6년 대비 2018년 대중무역의 경우 수출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네. 급감을 했고 수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폭 하락했습니다. 네. 예년에 한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수출은 꿈도 꿀 수가 없고 돈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네. 안 들어오니까 수입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김현철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대북 제재를 해봤자 중국이랑 구멍이 있고 중국이 항상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북 제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2017년과 2018년의 상황을 보면 소위 북한 전문가라던 김현철의 주장은 상당히 현실과 거리가 멀다. 그렇군요. 이게 확실히 증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박 기자의 기사를 읽어보니까 김현철이 이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이게 주장하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제 평화협정이라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정착되려면 뭐 한반도 평화협정은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사라지고 그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증원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화협정 이런 걸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고 네. 그 성격이 바뀌어서 이 동북아 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핵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은 합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이런 장치들이 네. 제도적 장치들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아니 지금도 이게 지금 명백하게 이렇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없어졌을 경우 얼마나 그 난리를 치겠습니까? 소위 뭐 종북이라든지 좌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은 북한하고 우리가 평화 체제에서 공존 번영할 수 있느냐? 네.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김현철은 그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한반도의 재래식 군비 경쟁도 우리는 멈춰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네. 예.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요. 예. 근데 김현철이가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2008년 7월에 금강산을 관광하던 박왕자 씨가 북한 병사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고 그다음에 2010년 3월에 천안함 격침 도발이 있었을 때 그는 김현철 씨는 우리 정부의 아주 최소의 대응인 그 금강산 관광 중단과 오이사 조치를 해자라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 김현철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기의 진위가 잘못 알려졌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글을 보면은 분명히 이 금강산 관광객 이 사건에 대해서도 네. 통과 의뢰라고 분명히 명기를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김현철이 한겨레 20일에 네. 기고한 그 글 내용을 보면요. 네.
이 오이사 조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하면서 네. 이 오이사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를 정부의 당국자들은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안 된다. 네. 교류 협력은 지속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내용을 이제 또 잠깐 살펴보면요. 네. 접촉 초기에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네. 관광이 시작되고 우리가 겪었던 소동들, 예를 네. 들어 금강산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사람 네. 등등 해서 관광객이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는 사건 사고들 네. 일찍 시작해서도 우리가 겪었어야 될 통과 의례였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정부 당국자들은 잃어버릴 시간을 생각해야 된다. 네. 그리고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관광 재개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현철 장관은 제가 오늘 그 박 기자하고 대담을 나눠보니까 오늘 한 번으로 저희가 이 얘기를 끝낼 사람이 아니네요. 상당히 그 양파처럼 까도 새로운 사실들이 나와서 다음 기회에 박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김현철 장관의 뇌 구조, 사고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많으면 빨갱이라고 60년대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김현철 장관도 보면 뭐 빨갱이인지 아니면 뭐 딴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말이 상당히 수사도 호화롭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이분의 정체는 저희가 두고두고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문갑식의 진짜 TV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와 가장 이 소박한 환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의 수치가 저희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그 동료 기자들은 진실의 최후의 선까지 진실을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뉴스, 심층적인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